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애플 팟빵이라는 활동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쓰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외 활동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대외 활동 방법 중 하나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Branding Yourself, 즉 한마디로 나 자신을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소소한 팁을 배워가셔서 꼭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색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제가 했던 대외 활동 중 하나였던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영상 먼저 보실게요. 나비가 되어 날아볼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걱정 마 우리가 함께해 너 하고 싶은 걸 찾아 뭐든지 막막하고 힘들어 나만 홀로 남겨져 그래도 괜찮으니까 기죽지 않아도 돼 아직 너는 나는 것이 두려울 뿐 나비가 되어 날아볼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걱정 마 우리가 함께해 너 하고 싶은 걸 찾아 뭐든지 지금부터 한 걸음 내디디며 너를 위한 길이 펼쳐질 거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냐 네 주변을 한번 볼래 걱정 말고 앞으로 나가 모두 네 편이 될 테니 나비가 되어 날아볼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걱정 마 우리가 함께해 너 하고 싶은 걸 찾아 다 같이 네, 이 영상은 제가 했던 대외 활동 중에 EBS에서 진행했던 진로 공감 교육 콘텐츠라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로고송 부분을 지원을 해서 제가 작사랑 노래를 담당했었는데 아쉽게도 좋은 성적은 받지 못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유의미하고 뜻깊었던 활동이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가벼운 몸풀기였고 지금부터 나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셀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한테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로 들어서
저는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다음 점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왜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언제부터 하고 싶었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려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왜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언제부터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 제가 언제부터 하고 싶었냐고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작가입니다. 저는 이 작가라는 꿈을 5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꿈꿔왔는데요. 그 어린 나이 때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재밌는 건 더 재밌게, 슬픈 건 더 슬프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5살 때부터 지금 23살이라는 나이가 되기까지 약 1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작가의 꿈을 꾸어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꿈을 오래 꾸을수록 장기화된다, 계획이 더 늘어난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기가 설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걸 꿈꾸는 거랑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 성장한 이후에 그 꿈을 꾸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내가 이 일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에 대해 설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용성을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3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았고 왜 하고 싶은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시작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어린 나이부터 글을 끄적끄적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내 얘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이 되어서부터 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쓴 내용을 어떤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정말 감사하고 놀랍게도 1등을 하게 되어서 출판사로부터 제의도 받고 웹 노블 어플 이런 것도 제안을 받았어서 책을 출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왜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다면 그 목표를 설정해서 시작을 발판을 밟아가는 게 굉장히 원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해당 꿈을 꾸게 되어서 아주 좋은 케이스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째,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가라는 꿈을 꾸었고 5살 때부터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많은 단계를 밟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출간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온 책이 세상에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약간 뜻깊은 활동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로등 같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 준비의 1단계로 경험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야 하고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공감하고 들어준다는 건 제가 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저만의 것으로 만드는 체화의 단계를 거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셀카인데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부끄럽네요.
일단 저는 우리 학교 미디어 문예창작 전공 17학번에 입학한 오수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사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17학번 대표, 그리고 현재는 소설소모임 미메시스라는 곳에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제31대 총학생회 기획정책국 차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RC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필수교양으로 있는 거기에서 문화감성하우스에서 5기, 6기 멘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봉사단, 우리 학교에 있는 사회봉사단에서 동짓밤 이야기라는 나도 성우다라는 재능 기부단이 있어서 좋은 기회로 성우 참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쿠스 아널스랑 컬트 프로그램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서울 캠퍼스에서 동아리 연합회 홍보국원을 거쳐 내년부터는 홍보국장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교내 활동 먼저 짚어드릴게요. 그다음에 교내 창업 서포터즈라는 것을 2기, 3기를 했었고 또 창업지원센터에서 있었던 K 서포터즈, 그다음에 이거는 입학팀에서 했던 전공 안내서 취재 기자단을 제가 맡아 미디어 문예창작 전공의 다양한 걸 소개했었고 교내 CTL 서포터즈 9기, 10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음으로 대외 활동을 몇 가지 써왔는데요. 사실 여기 기재 안 된 것도 많고 다른 활동들도 많지만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개만 일단 꼽아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10기에서 팀장을 역임했고 KB스타즈라고 국민은행에서 하는 여자 프로농구단인데 거기 슈팅스타 대학생 홍보대사 10기 팀장으로 있고 또 최근에 마감되었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하이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좀 많죠? 이걸 보시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표는 제가 여태까지 활동했던 다양한 알바, 봉사, 체험, 소모임 회장, 여러 가지 대외 활동, 아니면 제가 CF 모델로 활동했던 그런 이력도 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수상 목록이고 여기는 자격증 목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표로 정리해서 나중에 쓰임이 있을 때마다 꺼내어서 곧잘 제출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처럼 표를 정리해 두시면 어떤 대외 활동을 응모할 때 내가 했던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 스스로도 보기 쉽고 보통 대외 활동을 신청할 때 보면은 활동 경력을 적으라는 칸이 있어요. 근데 그 칸이 많아야 6칸, 적으면 3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어서 별첨 자료로 첨부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외 활동을 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교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2학년, 3학년 혹은 4학년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그 대외 활동의 종류로는 서포터즈, 홍보대사, 공모전, 인턴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먼저 다져져야 되는데 그 기반을 다지기에 가장 훌륭한 게 바로 교내 활동입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교내에서 활동하는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외에서 활동하는 B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A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싸우는 건 우리 학교 사람들이지만 B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싸우는 건 전국 혹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대외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교내 활동을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가는 편이 조금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대외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 게 저는 포토샵을 못해요. 저는 영상 편집을 못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뭐예요? 저는 타블렛 같은 거 만져본 적도 없어요. 대외 활동하면 카드뉴스 만들고 영상 편집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토샵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디자인 감각이 정말 없어서 색감 조합도 정말 못하고 디자인 배치도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제 집에 가면은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다루는 그런 전공책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을 하실 거면, 교내 활동을 하실 거면, 그리고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싶다면
시스템 2를 배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에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만 봐도 1년이면 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매번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학생으로서는 쉽게 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망고보드라는 사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웹 포토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특히 망고보드도 약간 유료 결제긴 한데 포토샵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포토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어도비 포토샵보다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웬만큼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내가 어도비에서 매번 결제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좋은 무료 온라인 사이트가 생겼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좋은 영상 강의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강의 보면서 내가 모르겠는 부분만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 2를 배우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시스템 2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상 대외 활동이라는 게 각자가 맡은 분야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상 편집이 있다면 영상 편집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영상을 찍기 위해 캐스팅을 하거나 장소 섭외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매니저 역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 역할도 있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역할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영상 편집하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대외 활동에 응모를 할 때 영상 편집 툴을 다룰 수 있다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정말 기획을 잘하고 매니징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나는 영상미를 정말 잘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쪽 부분을 강조해서 지원하시는 건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디자인 감각이 정말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올해 만들었던 포스터, 카드뉴스, 그 다음에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널스랑 컬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학특강을 진행했었는데, 그 문학특강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었었고, 이거는 이제 KB스타즈에서 홍보 카드뉴스를 만들고, 그 카드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팬분들의 질문을 수업해서 직접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이번에 영상 편집을 하면서 처음 배웠는데요. 사실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야매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편집 기술을 배워서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쉬웠어요. 물론 처음이라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한 것 치고 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동아리 연합회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방탈출 카드뉴스고, 이건 저희 CTL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홍보 카드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화면만 보시면 디자인 감각이 별로 없었다라는 제 말이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엔 정말 못 만들었는데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여서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점점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자기소개서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자기소개서일 거예요. 저는 과가 미디어 문예창작이고 대학교 입학도 자기소개서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KB스타즈에 지원했을 때 썼던 자기소개서의 일부를 가져왔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혹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혹시 여기 볼드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전부 쓰기 앞에 저는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앞길을 비춰주고 싶고
제가 쓰는 글을 통해서 누군가 뜻깊음을 얻어가서 그 길을 더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와 같은 말을 앞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포부를 던졌죠. 저는 생각보다 이게 얼마 안 되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를 뽑아주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어서 나중에 합격자를 이렇게 고를 때도 아, 얘 가로등 이러면서 뽑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내가 각인될 수 있는 단어 혹은 문장 하나를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좌우명으로 삼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엄청 잘 우려먹고 있습니다. 이 좌우명이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PT 대회였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PT 대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이 있으니까 그 좌우명을 통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스토리라인이 좋아서였는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좌우명 하나만 만들어도 나만의 특이한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도 있고 저처럼 PT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를 합격했으면 면접을 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외 활동이든 교내 활동이든 기업 입사 면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결코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팀원이 탈주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외 활동에서는 그렇게 고차원적인 질문,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이 서포터즈를 하거나 이 공모전, 대외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팀원이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길을 반짝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노래 불렀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혹시 그 가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가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직 날갯짓을 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세요. 두 번째는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바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스케줄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경우는 제가 금요일 날에 어떤 일정을 잡아놨는데 스케줄을 안 써놔서 그걸 까먹고 다른 일정을 잡아서 스케줄이 꼬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 다양한 짐도 제가 떠안아서 이만큼은 내가 할 테니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경험이 많거든요. 저는 그때 이후로 스케줄 관리를 정말 꼼꼼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월간 다이어리가 아니라 따로 A4 용지에다가 크게 월간 다이어리 형식인데 칸을 좀 더 크게 해서 스케줄표를 달마다 뽑아요. 그래서 한 매달 3개월치분을 미리 뽑아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이달, 다음 달 이렇게 3개를 뽑아서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그 빽빽하게 쌓여있는 스케줄을 보면 약간 뿌듯함이 들기도 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니까 확실히 제가 이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다가 보여서 조금 더 대외 활동이나 제 일상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프면 안 됩니다. 대외 활동이든 무엇을 하든 아프면 소용이 없어요. 아프면 앞서 말씀드렸던 스케줄도 뒤로 밀리게 되고요. 당장 제가 힘들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좌우명을 만드는 겁니다.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말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혹은 이렇게 PT대회 같은 데서 쓰이게 되면은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흔한 좌우명 말고 여러분만의 좌우명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꼭 좌우명이
뭐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미래를 만든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물을 짚어서 혹은 동물을 짚어서 저처럼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또 뜻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자신만의 좌우명을 만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뭐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시험이 있다든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스크립트가 도저히 안 써진다든가. 정말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데요. 이 순간의 고통은 여러분들한테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쌓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장학재단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노숙자 분에게 팜플렛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 노숙자 분이 나는 대학교도 못 갔는데 이런 거를 나한테 주면 뭐 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좀 힘들었는데 그때 같이 활동을 하던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학재단은 그런 분들에게도 등록금을 주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교육에 뜻이 있으시면 대학을 다녀보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도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웬일인지로 노숙자 분께서 그 말을 듣고 팜플렛을 받아가시더니 꼼꼼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A라는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한 체화만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고통을 잠깐 참고 그 경험을 값지게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인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Branding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지 이러한 다양한 단계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워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값진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나는 이런 경험을 겪었고 이러한 활동을 했었다. 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걸 느끼게 되었는데 이 느낀 바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얻은 경험을 단순히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사고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예정인데요. Branding yourself, 스스로를 값진 사람으로 만들기.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되게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더 값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렸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문예창작 전공 17학번 가로등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오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